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교육부 보고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본을 전액 정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치원부는 빠져 있고요. 작년에 국회가 영유아 보육입니까? 교육입니까? 그 특별회계 법을 의결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지원한 것이 8,600억이었죠. 그 어린이집 걸로만 하면 전체 소유액의 한 41% 정도 되고, 그리고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20몇 %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보고대로라면 어린이집부는 정부가 전액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작년 8,600억인데 금년 2조니까 올해 1조 1,400억 원이 더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전북교육청이 끝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해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일명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라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몇 년 동안 우리 전북교육청 간부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 시달리고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법치국가라고 하고요. 또 헌법국가라고도 합니다. 법치국가의 핵심은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 국가적 경우 법률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법률로 움직이는데 이 법률 그냥 만들지 마라. 보겠다. 제대로 만드는지. 이것을 통제하는 원리가 헌법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헌법국가 사라져버렸고 법치국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국가로 전락한 거예요. 시행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시행규칙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학부의 장관이 만드는 것이고, 또 훈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훈령은 이것은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공무원조직 내에서 효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근데 훈령으로도 할 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그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지휘관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된다고 시행령을 해치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더구만요. 황교안도 개입했다는. 세월호 특조위법 있죠. 국회에서 얼마나 어렵게 해서 법률을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그 법률 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 기소권도 없거든. 근데 그 법률조차도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시행령과의 표본이거든요. 우리 이제 교육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이게 법률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시행령이거든요. 대통령령입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요, 여기서 말하는 연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연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신규 연수. 또 뭐 있어요? 승진 연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교육부가 시도했던 것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다 근거를 마련하려고. 왜 그러냐? 교원 등의 교원 평가를 하게 되면 모든 교원들에게 교원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교원평가 이거 헌법적 근거도 법률적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폐기돼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이중처벌하는 거 아시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에서 끝내지 말고 학생부에 기재해서 그 학생이 대학 입학할 때 또는 취업할 때 전형자료 제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뭘로 했습니까? 국회 법률로 했습니까? 장관의 훈령으로 한 거예요. 장관의 훈령을 가지고는 교원의 기본권도 학생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2014년 8월에 인천의 고등학생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6년 4월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이에 교육부는 계속해서 훈령을 개정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건 뭐냐? 대상이 처음에 나왔던 훈령이 아니라 개정하고 맨 마지막 버전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양심상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 교장 공모제를 어떤 유형으로 할 거냐. 이것은 법률상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걸 통제를 해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 중에서 그중에 자율학교 중에서 15%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보통교부는 어떻습니까? 보통교부는 총액교부 원칙이죠. 이 총액교부 원칙의 보통교부금을 교육부가 쪽지교부의 원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하나 쪽지를 다는 겁니다. 이것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수능국사.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전교조 문제.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는요. 해고된 교원은 노조원 자격이 없다는 이거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어긋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없어요. 아무 규정도. 법상 노조 아님이라든지 법의 노조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이냐? 여기다는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용노동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노조의 이익으로 해야 되겠죠. 의심스러울 때는 정권의 이익으로 해버린 거 이게 고용노동부가. 노동을 보호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노동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일을 그 악역을 맡아서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앞으로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거예요. 하여튼 새 정부와 마찰은 최소화하고 없으면 좋겠어요. 최소화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새 정부가 정말 성공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초석을 놓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도와야죠. 그런데 이런 교육적 폐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날에 해왔던 것을 답습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